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무반 영상이고요. 이거는 빨람성에 있는 무반입니다. 그러니까 라마2에 있는 무반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쌉니다. 이거는 한 3억 7천에서 5억 정도 되는 무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꼭 가격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필지 크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조금씩 차이 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타입이 같은 경우 똑같이 받기로 했습니다만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무반을 살 수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살 수 있으신 분이 있고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조금씩 면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면적이 조금 크면 가격이 좀 높고 면적이 작으면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수영장이 없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가격이 좀 낮죠. 그런데 수영장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필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공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에다가 수영장을 만들면 되고요. 여기 사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집 못 찍었습니다만 그 집들에 보면 인도어로 만드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테리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외로 수영장 만드는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하얀색 벽이죠. 좀 다르죠. 요거는 뭐냐면 요 무반이 세워지기 전에 미리 분양할 때 필지를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개씩 사서 자기네들이 집을 직접 지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점은 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될 때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영장도 따로 있고요. 여기는 호수가 있고 이 호수 주변으로 둘러싸고 무반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호수를 둘러싸고 무반이 지어져 있죠. 그런데 이 호수를 둘러싸고 지어져 있는 형태는 여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방콕 무반 중에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의 저수지라든지 그 다음에 습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호수를 만들고 그 주변으로 무반을 짓는 경우는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주변에도 보시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반 무지막지하게 많죠. 주변에 무반이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지금 이 섹터만 요 정도인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 제가 들어올 때 안 찍었고 나갈 때 찍은 거 보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무반이 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입구 쪽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무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요 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 다른 단지도 있겠죠. 그래서 요 양쪽으로 다 무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무반촌이 전부 다 있을 때는 주변에 뭐가 있으면 좋으냐면 병원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무반 단지 입구 반대편에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게 병원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노리치 국제학교입니다. 노리치는 여러분들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던 노리치 시티라고 있었죠. 그 노리치입니다. 여기는 한 2천만 원 정도 1년 등록금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무반 단지촌이 있으면 그 대로변 있죠. 대로변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에 상가 지역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들이 이렇게 시내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에 지어놓으면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의 비어 있죠. 그래서 뭐냐 하면 지난번 무반 같은 경우도 시내에 있는 콘도보다는 훨씬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곳에서 그냥 바깥으로 걸어가면 세븐일레븐도 있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걸어서 마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센트럴 라마2까지는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나 살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제 사무실 엑가마이에서 고속도로 타고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여기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가 많이 막히고 운전하기도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고속도로비를 안 내고 25분 정도 걸려서 갔다. 차이가 많이 나게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타입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집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여기서 판매하는 가격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가격입니다. 이 인테리어는 쇼룸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형태 그대로 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가 인테리어가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보니까 좀 터무니없는 가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네들이 하는 말은 5밀리언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 가지고 5밀리언 넘긴다는 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업자 불러서 빌트인을 하게 되더라도 5밀리언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1억 이상은 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럭셔리하게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서 한 1억 5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2억 넘어간다거나 얘네들 말하는 것처럼 뭐 5밀리언, 7밀리언 이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보다 더 퀄리티가 좋게 그 정도 가격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비가 꽤 많이 나오죠. 앞에 얘기했듯이 5억 정도인데 인테리어비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 들었다고 생각하면 꽤 인테리어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무한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 보여드렸듯이 주방이 2개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깥에 있는 주방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르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콘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대신에 인테리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보여드리는 게 온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온수기 놓는 데만 보여드렸죠. 그래서 제가 온수기 설치되어 있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지난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봤을 때랑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또 거기에다가 대입해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집이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비는 뭐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비는 콘도에 사시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콘도 살 때도 태국 복층은 이쁩니다. 그런데도 복층은 창문이 2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복사열이 뜨겁겠죠. 그러면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 에너지 효율성이나 이제 관리비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죠. 그런 걸 또 대입해 보면 여기가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달에 나오는 뭐 전기료만 하더라도 꽤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층에 오면 메인 화장실인데 이렇게 욕조가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온수기 다는 위치. 자, 여기 문을 열면 지금 보시면 온수기 달려있죠. 저 조그만한 게 더 비쌉니다. 큰 거보다. 건너편에 보면 저렇게 태양광, 태양열 저렇게 판 붙여놓고 저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무반이 만들기 시작한 지가 4년이 넘은 겁니다. 지난번에도 3년째 되는 무반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무반도 이렇게 지어서 팔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얘기했듯이 무지막지하게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투자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외곽지에 있는 무반, 가격이 낮은 무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변별력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제가 이거는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만 저는 보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 거.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 하면 뭐 한 2억 3억짜리 무반 보여주면서 이 무반 이렇게 싸고 넓은데 얼마나 좋냐 이 얘기 하는데 그런 무반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무반이 무지막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러면 투자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무반에서 선별해서 내가 투자성이 있는 걸 찾아낸다는 건 거의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콘도하고 무반하고 공급량을 따져보면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콘도는 조족지혈입니다.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지만 무반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플레이스만 그 정도인데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지만 전체로 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무반도 가치가 있으려면 시내에 가깝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야 됩니다. 그래야지 변별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거의 한 10억짜리 이내로 무반 살 요량이면요. 그냥 여러분이 이 집은 홈으로 생각하셔야지 하우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성을 가지고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그럼에도 무반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기 위해서 처음엔 조금 비싸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무반을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은 조금 외곽으로 나와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상태의 무반을 보여드리고요. 가격도 좀 낮은 무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무반을 개인 소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인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반을 사는 방법은 몇 가지 안 돼요. 법인을 만들어서 사거나 또 태국인 명의로 사거나 하는 방법은 그 리스크가 똑같습니다. 그 명의를 빌려준 태국인이 변심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이 무반을 팔아야 되는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약간 불법이 저지러지면 강제 매각을 당하게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무반을 팔아야 되는 상태가 생길 겁니다. 따라서 제일 안전한 방법은 배우자가 태국인인 경우 그 배우자의 이름으로 사는 경우가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타입은 앞에 타입하고 다른 형태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이어가면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사업하시고 또 이렇게 외곽으로 나와서 살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태국 분이신 분, 이런 분들에게 이 무반들은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반을 사실 때는 이 무반을 장기적으로 내가 내 집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생활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모르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서 다시 알려드리면, 외국인이 개인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콘도의 외국인 쿼터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프리홀드로 지어진 콘도의 외국인 쿼터 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프리홀드로 콘도를 구매해서 개인 소유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외국에 있는 계좌, 그러니까 태국 밖에 있는 계좌에서 외환으로, 바트가 안 됩니다. 바트는 안 됩니다. 외환으로 태국으로 송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처럼 사업을 하면서 바트로 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내가 개인 소유할 수 있는 집을 살 수 있냐라고 하면, 내가 외국인이고 영주권이 없다라고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을 다시 해외로 돈을 보내서 다시 보내서 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여전히 많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이 점을 왜 알려드리냐면, 이걸로 사기를 많이 칩니다. 바트로 사면 되네 뭐 이런 사기들 치는데,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에어비앤비 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러면 안 써놓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놨냐면, 나한테 연락하면 가르쳐준다.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접근도 하지 마십시오. 음주운전을 했는데 내가 경찰한테 안 걸렸다고 그 음주운전 한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습니다. 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들이 재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 중에서 태국에서 뭘 할 때 내가 그쪽 부분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한테 접근을 해서 내가 좀 도와줄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도와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일을 하고 자기 사업이 있고 바쁠 텐데 왜 날 도와주죠?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태국에 와서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외국에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러니까 좀 오래 살았다거나 뭘 해서 좀 도와준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불안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얘기했듯이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분야의 전문적인 분한테 얘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줄게. 너 뭘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들으라고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으로 무반 영상은 또 보여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LH, 그러니까 랜드 앤 하우시스 쪽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 굳이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적은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